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입니다. 오늘은 급격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빠르게 다이어트를 해서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덜 들기에 덜 힘들 수 있으며 시각적인 효과도 빨리 나기에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문에 의하면 마냥 좋지만은 않은데요.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한 그룹과 천천히 다이어트를 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두 그룹 모두 유사한 체중 감소가 있었고,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한 그룹이 더 빠르게 체중 감소를 할 수 있었지만 더 큰 근손실이 있었습니다. 반면 지방 감소는 크게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급격한 다이어트가 더 많은 체중 감소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볼 연구는 총 14명의 여성들로 최소 2년간 웨이트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나이는 18에서 35세로 실험 위에 어떠한 운동도 하지 못하게 설정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는 그룹 7명과 천천히 다이어트를 하는 그룹 7명으로 나누고 총 8주간 유산소와 웨이트를 진행시켰습니다.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8주간 제지방으로 키로당 45칼로리를 고탄저지로 섭취하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훈련 방식은 두 그룹 모두 똑같았으며 유일한 차이는 섭취 칼로리였습니다. 빠르게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그룹은 제지방으로 키로당 25칼로리를 8주간 섭취시켰습니다. 반면 천천히 다이어트를 한 그룹은 2주마다 5칼로리씩 감소시켰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에는 제지방으로 키로당 40칼로리씩 섭취했으며 세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에는 35칼로리를,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주에는 30칼로리를,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주에는 25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또한 피실험자들은 키로당 2g의 단백질을 섭취했으며 키로당 1g의 지방을, 나머지는 탄수화물을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실험자들은 마이피트니스팔 어플을 통해 식단을 기록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주 6회 웨이트를 진행했으며 일주일에 상하체를 2분할로 4번, 유산소를 2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관절 운동 직후 바로 단순관절 운동을 진행하는 슈퍼세트로 훈련했습니다. 웨이트가 끝난 후 20분간 심박수의 65%로 20분간 유산소를 했으며 웨이트를 안 하는 3일 중 2일은 유산소만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단 하루만 완전히 휴식할 수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바디 컴포지션과 관련된 모든 결과는 DXA로 측정되었으며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48시간 동안 휴식 후 점프 테스트와 스미스머신 스쿼트와 벤치의 원RM을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주차별 탄단지와 칼로리 섭취인데요. 보시면 다이어트를 빠르게 하는 그룹과 천천히 하는 그룹을 비교해보면 1, 2주차에는 차이가 컸지만 3, 4주차부터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천천히 한 그룹은 5주차부터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한 그룹보다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바디 컴포지션의 경우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상당한 체중 감소와 지방 감소가 있었지만 급하게 다이어트를 한 그룹이 제지방 감소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급하게 다이어트를 한 피실험자들끼리의 제지방 감소량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제지방 지방세포에서도 두 그룹 모두 비슷했습니다. 천천히 다이어트를 한 그룹의 제지방은 마이너스 0.6,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한 그룹의 제지방은 마이너스 0.4, 그리고 보정된 제지방은 마이너스 0.3과 마이너스 0.2로 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그룹 간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큰 의미가 나는 체성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차이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논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는 그룹이 로봇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체중 감소와 체지방 감소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에 결국 체중 감소량과 체지방 감소량이 점점 줄었습니다. 한 논문에서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주당 0.7%의 체중을 빼는 그룹과 주당 1.4%의 체중을 빼는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피실험자들은 본인들의 주 종목을 제외하고 주 4일 상하체 2분할 웨이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진들은 체중 감량 목표를 기준으로 식단을 처방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실험자들의 개인 목표와 그룹 배정에 따라 식단을 처방했는데요. 예로 5kg를 감량하고자 하는 70kg의 선수가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그룹으로 배정되면 5주 다이어트를, 천천히 다이어트를 하는 그룹으로 배정되면 10주 다이어트를 처방받았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빠르게 하는 그룹은 평균 5.3주를, 다이어트를 천천히 하는 그룹은 평균 8.5주를 진행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모두 엘리트 선수들이었기에 처방된 식단을 잘 지키며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체중은 평균 4.2kg가 빠졌고 체중을 빠르게 뺀 그룹이 더 빠르게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천천히 체중을 뺀 그룹에서 체지방 감소가 더 많았고 근손실도 적었습니다. 빠르게 다이어트를 한 그룹은 결국 근손실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더 적은 체지방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결국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빨리 끝낼 수는 있지만 효율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통제된 상황에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천천히 다이어트를 하는 그룹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이어트 시 에너지 결핍의 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목표가 단순히 체중을 빨리 빼는 것이라면 근손실은 마이너스 0.3kg이기에 결과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빨리 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회를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 또한 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 논문은 피실험자들에게 개인화된 식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8주간 의무적으로 식단 조절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는 곧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는 그룹은 오랫동안 존버해야 했었던 반면 천천히 다이어트를 하는 그룹은 처음 6주에는 쉬었지만 마지막 2주만 보다 더 힘들게 식단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식단을 이어나가는 것에 있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꾸준함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고 3주에서 6주 동안 두 그룹 간 에너지 섭취량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실제로 천천히 다이어트를 하는 그룹은 동일한 에너지 섭취를 처방받았음에도 마지막 2주에는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그룹보다 더 적은 칼로리를 먹었습니다. 처방된 에너지 결핍량과 다이어트의 꾸준함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요. 더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근손실을 유발하고 이는 좌절감과 더 많은 피로를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체중을 빼고 싶다면 섭취 칼로리를 많이 낮춰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빼야 할 체중이 많고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천천히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의지를 갖고 결핍 칼로리를 많이 줄인 상태로 다이어트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다이어트를 이어나가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면 섭취 칼로리를 조금 더 늘리는 리피드와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진행하는 것일까요? 저는 주당 체중의 1.5에서 2% 감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지방 키로당 25칼로리 섭취가 다이어트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를 천천히 하는 그룹과 빨리 하는 그룹 간 차이는 미미하다. 두 번째, 체중만을 빨리 빼고 싶다면 다이어트를 빠르게 진행해도 된다. 세 번째, 천천히 다이어트를 하면 체지방 감소가 더 많고 근손실이 적다. 네 번째,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면 총 체지방 감소는 보다 적고 근손실은 크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를 빠르게 하다가 힘들면 리피드나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자. 여섯 번째, 주당 체중의 1.5에서 2% 감량을 추천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제지방 키로당 25칼로리를 섭취하자.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